안녕하세요. 뮤지컬 씹어먹기의 진료입니다. 자, 뮤지컬하고 영화에서는 이 서곡이 딱 나오고 그리고 바로 뚫론 감옥을 비추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설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시면 장발장은 제가 가진 책 기준으로 1페이지부터 60, 70페이지까지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럼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이 70페이지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미리엘 주교의 삶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기를 지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합니다. 자, 프랑스에서도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거의 다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 원작, 축약본이 아닌 원작 레미제라블을 읽은 사람은 10%도 안 된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책 사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네, 보통 여러분들이 장발장이라든가 레미제라블을 읽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원작을 읽으신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두께의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이 빅토르 위고 원작 소설 레미제라블의 또 다른 별명이 벽돌이에요. 벽돌 한 장보다 보통 두껍습니다. 이 책의 두께가. 그래서 이 원작을 읽어보시면 아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음악 코치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런 원작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지라고 하신 말씀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두께의 압박을 잘 이겨내시고 한번 소설 레미제라블 읽기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아무튼 이 소설에서는 이 미리엘 주교의 삶이 한 60, 70페이지 정도 쫙 펼쳐져요. 그리고 나서 장발장이 이 주교가 계시는 이 디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장발장이 디뉴에 들어오던 당시에 소설에서의 묘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떠돌이라고는 하지만 이보다 더 초라한 행색을 하기는 힘들었다. 네,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그냥 거지꼴인 거죠. 거지꼴. 자, 디뉴에 들어온 장발장은 먼저 시청에 가서 자기가 이 도시에 들어왔다라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에서 제일 좋은 여관에 가서 잠자리하고 저녁 식사를 요구를 하는데 행색이 뭐 워낙 거지꼴이니까 아마 거기 주인도 딱 보니까 이거 돈이나 낼 수 있을까? 그래서 돈만 주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장발장이 어떤 돈은 있으니까 네, 돈은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꼬맹이한테 그 시청에 가서 이거 누구냐? 한번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또르륵 갔다가 바로 오니까 장발장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주인한테 알려주게 되고 이 주인은 그걸 듣자마자 장발장을 쫓아냅니다. 장발장이 여기서 막 사정을 해요. 마구간이라도 재워달라. 헛간이라도 재워달라. 근데 이 주인이 매몰차게 거절을 하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장발장이 좋은 여관에서 내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후진 여관으로 갔는데 후진 여관에는 또 오던 길에 만난 어떤 그 인부가 또 자기를 알아봐서 거기서도 쫓겨나고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어떤 정원에 있는 무슨 조그만 집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잘라고 딱 들어갔는데 거기 또 개집이었던 거예요. 큰 개가 나와서 으르렁 대갖고 또 놀래서 도망 나오고. 자,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 뮤지컬에서는 굉장히 한 씬 정도, 한 씬도 아니고 한 도막, 악보로 치면 한 8마디, 10마디 정도 안에서 끝나는 얘기들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자기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쫓겨나는 거잖아요. 이때 가지게 될 이 분노와 적개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서러움을 너무 느끼면서 이 디뉴라고 하는 도시의 형무소 앞을 지나가면서 나 여기 하루 재워달라 그러니까 간수가 여기는 형무소지 여관이 아니다 꺼져라 이라고 또 거기서도 박대를 당하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 서럽게 어떤 인쇄소 벽에 이렇게 돌계단에서 엎드려 갖고 있으니까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굉장히 친절한 어떤 부인이 장발장에게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가봐라 그리고 데리고 그 디뉴 주교관으로 장발장을 인도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장발장이 감옥을 나와서 미리엘 주교를 만날 때까지 뮤지컬에서는 두 장면이에요. 두 장면. 정말로 시간으로 따지면 1분도 안 되는 거의 두 장면으로 이 서사를 그냥 퉁 쳐버립니다. 자, 이렇게 고달픈 과정을 통해서 주교관에 들어온 장발장은 거기서 주교로부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친절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랬는데 장발장은 내가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다라는 사실을 막 구구절절 다 얘기를 해요. 미주알 고주알 뭐 내가 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했고 다 얘기를 해요. 그래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주교는 뭐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뜻하게 받아주고, 심지어 정말 손님이 오셨을 때만 내주는 은쟁반들도 다 세팅을 해서 같이 식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자, 카톨릭 신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주교님 뵈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소설 레미제라블에서는 앞에 1페이지부터 약 70페이지에 걸쳐서 이 미리엘 주교님의 삶을 쭉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미리엘 주교란 분이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은 장발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뭔가 이렇게 살을 놓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자, 주교관에 있던 식구들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중에 장발장의 눈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은식기와 은촛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마음에 물욕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겨요. 이 식사를 하던 중에 장발장한테 너 어디로 가니? 그러니까 뽕타글리에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친척이 옛날에 뽕타글리에에서 성문 경비대장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동네에 가면 아주 큰 치즈 제조소가 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면 되게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처음에 이제 브리치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또 치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뽕타글리에라고 하는 동네 근처에서 나오는, 그 동네에서 나오는 치즈를 프랑슈 꽁떼라고 보통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저도 또 샀습니다, 이거. 네. 여기 보시면, 이것도 광고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프랑슈 꽁떼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냥 먹고 싶어서 샀어요. 네. 그냥 채널 제작은 핑계고, 네, 먹고 싶어서 샀는데, 먹어보고 이제 다음 편에서 후기 올려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앞에 브리 얘기도 하고 또 이 뽕타클리에 얘기도 하면서 이 프랑슈 꽁떼 얘기를 한 것이 그냥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발장의 출생지를 브리로 설정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라인을 그리기 위한 복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편의 제목은 장발장과 치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교는 장발장에게 이 치즈 제조소에서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은둔해서 지낼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주교님하고 식사를 끝낸 장발장은 잠자리에 드는데 새벽 2시에 종소리를 듣고 깨게 돼요. 왜 깼냐면 20년 동안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는데 잠자리가 너무 편해서 그만 잠이 깨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뭘 하냐면 고뇌에 빠져요. 대략 1시간 정도 고뇌에 빠집니다. 무슨 고뇌냐면 아까 저녁 먹을 때 봤던 은식기들을 들고 도망갈까 말까 하는 그런 고뇌를 1시간 동안 합니다. 그냥 이게 원래 태생이 그냥 그지 같은 놈이라서 밤에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서 무조건 들고 나왔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은 약 1시간가량 고민을 한 끝에 거기서 이 은식기들을 챙기고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이 주교관 식구들이 깨어나서 장발장은 없어지고 은식기도 없어지고 한 사실을 알게 됐겠죠.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나는데 주교님의 대처가 굉장히 놀라워요. 사실은 이 주교관에 이제 3명이 같이 사는데 주교님하고 주교님의 여동생이 살고,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해주는 주교님 여동생의 친구, 이렇게 셋이 사는데 이 일을 봐주는 여동생의 친구가 이 은그릇이 없어졌으니까 밥을 어디다 먹어요? 그러니까 주교님이 놋그릇에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놋그릇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교님이 그럼 쇠그릇에 먹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쇠에선 또 쇠맛이 나서 싫어요. 그러니까 주교님은 또 태연하게 나무그릇에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되게 웃기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 이 주교님의 생각을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나중에 또 뒤에 뭐 주교님 편 아주 스페셜로 한번 찍을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한바탕 야단법석이 일어났을 때 누가 문을 두드리고 나가보니 헌병 2명과 장발장, 이 셋이 서 있는 거예요. 자, 장발장은 헌병한테 잡혔는데 딱 보니 행색이 거진데
은식기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훔쳤겠다 싶어서 잡혀왔겠죠.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잘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자, 그런데 잡혔을 때 훔쳤다고 얘기를 했겠냐고요. 아, 이거 저기 주교님이 주셨다. 믿기가 어려운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헌병들이 장발장을 데리고 왔는데 주교님이 이거 내가 준 거예요. 바로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아, 근데 이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놓고 갔습니까? 나의 형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 아닙니까? 아, 그리고 장발장은 이 장면에서 이 주교님이 그냥 이 성당의 주임 사제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교님이다 라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장발장은 자기가 뚫롱에 갇혀 있었을 때 마르세유에서 오신 주교님밖에 못 봤는데 그때 주교님이 막 의리의리하게 옷을 막 다 제대로 갖춰 입고 오셨던 거죠. 그런 걸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니까 이 미리엘 주교님은 일반 사제 같거든요, 그냥. 그래서 주교님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은식기와 은촛대를 다 챙겨서 나온 장발장은, 뮤지컬에서는 이 은식기와 은쟁반을 챙겨 나온 장발장이 바로 그 유명한 장발장의 독백이라는 아주 드라마틱한 노래를 부르죠. 자, 그런데 소설에서는 이 은촛대와 은쟁반을 챙긴 이후와 장발장의 독백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이에 또 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잔뜩 주교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교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이 은을 판 돈을 당신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데 쓰겠다 라고 한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장발장은 한 적도 없는 약속을 강제로 머리에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머리가 복잡해진 이 장발장이 뽕타글리에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길에서 뿌띠제르베라고 하는 어떤 소년을 만나게 돼요. 이 소년이 이렇게 동전 40수짜리 은화를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탕 튕겼다가 다시 잡고 탕 튕겨서 잡고 뭐 이러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탁 던져갖고 잠대 못 잡았어요. 이게 땅에 딱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서 어디로 오냐면 장발장 앞으로 왔는데 장발장이 반사적으로 발로 동전을 딱 덮은 거예요. 뭐 여러분도 보통 그러잖아요. 동전 굴러면 발로 이렇게 딱 덮잖아요. 자, 장발장이 그렇게 덮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뿌티제르베라고 하는 아이가 와서 내 동전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장발장이 뭔 동전? 발 치우시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막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장발장이 끝내 뭐 아이를 윽박질러 가지고 쫓아내죠. 아이는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소설에 보면은 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소설의 묘사에 따르면 해가 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린 후에 장발장이 발을 치워보니 거기에 40수짜리 은화가 반짝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지난 19년간의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와 적개심, 그리고 미리엘 주교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관대함, 관용, 은혜로 마음이 노글락말락하던 그 지점에서 자기의 마음이 이 40수짜리 은화를 밟음으로 인해서 사악함이 드러난 것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막 넘쳐났던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이 사라진, 뿌띠제르베가 사라진 방향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해가 지고 그 소년은 이미 멀리 갔겠죠. 그래도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그 방향으로 막 뛰어가게 돼요. 다급하게. 자, 계속 뛰어가다가 뭐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말을 타고 지나가는 어떤 사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제한테 그 소년을 봤냐? 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못 봤다 그러죠. 막 장발장이 이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한테 5프랑짜리 동전을 2개를 주면서 이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라던가 갑자기 막 횡설수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뭐 내가 도둑놈이니까 나를 잡아가세요 라던가 막 이런 멘트를 막 날리니까 신부님도 놀라가지고 이제 말을 살려서 도망을 가게 되고요. 자, 이 어둠 속에 장발장이 혼자 남습니다. 소설에서는 이 장면에 장발장의 마음을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미리엘 주교님의 무한한 관대함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싸움에서 주교님의 관대함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장발장은 거대한 빛에 쌓이는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됐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결심을 하고 그 마지막 의식처럼 디뉴의 주교관 앞에 돌바닥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새벽 3시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목격이 되고 장발장은 여기서 이후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뮤지컬에 나오는 장발장의 독백 부분이에요. 대부분 장발장의 독백을 부르는 학생들을 보면 감정선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하지만 이 노래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 장발장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미리엘 주교님이 베풀어 주신 무한한 관대함에 대한 그 싸움이 장발장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싸움이 굉장히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뮤지컬에서는 생략이 됐지만 뿌띠제르베라고 하는 소년의 동전 사건이 장발장의 마음에 어떤 기폭제로 작용을 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 장발장이 했던 행동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구원의 문턱에서조차도 자기의 추악함을 선택했던 그런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잘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노래에 나오는 두 부분의 이제 극고음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고음 있죠. 싸움과 복수로 하는 부분. 거기 가사가 이래요. 싸움과 복수로 세상과 부딪혀 살아온 나의 인생, 배운 건 그 하나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예요? 장발장의 이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주교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런 상황들을 잘 투사를 해서 표현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고음, 장발장은 죽었다, 새롭게 태어나리라 라는 부분은 음정은 똑같지만 앞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호흡으로 이 정서를 잘 표현을 해야 합니다. 네, 장발장의 출생부터 회심에 이르는 기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장발장이 회심을 하게 된 디뉴라고 하는 도시 시청 근처에 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구글맵 검색해 보시면 있는데 평점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혹시 나중에라도 프랑스 여행을 가게 되시면 레미제라블 투어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장발장의 탄생부터 회심까지를 한번 돌아봤고요. 오늘의 그래서 주제는 장발장과 치즈입니다. 네, 치즈 맛있게 먹고요. 다음 편에 치즈 맛 어땠는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디뉴에서 사라진 장발장이 앞으로 몽트웨이 스위흐메라고 하는 도시에 나타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후!